각 기관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렵다고요? 예. 제가 왜 두렵게 못하게 모르겠어요. 합니까? 의견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반씩이나 토론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결론이 안 나니까, 예?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이 안 나서 표결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전 정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맨날 남 탓이나 하십시오. 아니, 남 탓을 하는 게, 그 잘했어 그럼 뭡니까, 봐요. 그거요? 잘했어 봐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잘했어 봐요. 미디어 오늘 우리가 헌법 정합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있고 학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과연 이 법이 헌법에 정합하냐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문제 제기가 특히 헌법학계를 중심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령 해석의 유일무이한 국가기관인 법제처, 법 집행을 하는 법무부,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 여기 의견을 듣겠다는데 이걸 반대하실 명분이 뭡니까? 말씀하십시오. 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법들 중에서 그런 논란이 있는 법들이 많아요. 하다가 보면.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법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대부분 그런 문제 제기가 되면 그러면은 아니, 그런 문제가 국민의힘에서 되면 만든 법무부와 그런 게 없습니까? 법무부와 법제처, 아니, 그러니까 헌법 전부 다 그렇게 대법원의 했다면 거기에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아니 문제 제기가 되면 다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별도의 워낙에 토론 시간을 이게 가지자고 이렇게 했냐고. 워낙에 이 법안은 저는 정치화돼야 못 봤어요.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법사에 와서 아니 권채선 간사님 이 법이 지금 가볍게 보입니까? 누가 가보게 뭐 2시간 법원이나 법무부 법제처 의견 듣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왜 해필이면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게 그만큼 이 법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각 기관의 의견을 듣자는데 그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두렵다고요? 예. 왜 제가 못하게 모르겠어요. 합니까? 의견도 듣고 질의 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번에 우리가 2시간 반씩이나 토론할 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를 왜 안 하십니까? 아니, 결론이 안 나니까, 예? 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결론이 안 나서 표결을 하자는 거에 대해서 뭐가 두렵습니까? 이걸요, 표결로 붙여가지고 임대차 3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아니, 결과가 다른 전세 사기 이야기를 피해자 하지 속출 말고요. 다른 아닙니까? 이야기를 하지 말고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 다른 이야기죠.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밀어붙여가지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또 전 정부 탓하고 그럽니까? 전 정부 잘못된 것은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맨날 남 탓이나 하십시오. 아니, 남 탓을 하는 게, 그 잘했어 그럼 뭡니까, 봐요. 그거요? 잘했어 봐요. 왜 남 탓을 합니까? 잘했어 봐요. 그럼요. 아니 지금 위원장님 전세 사기의 결과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뭐 전세 사기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건가요? 심지어 임대차 3법 다시 참네 정말. 아니 임대차 3법도 해가지고 개정할 아니, 용이 위원장님이 있습니까?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셔야지. 네, 장동혁 의원님. 그렇게 진행 하십시오. 지금 권칠성 의원님께서 다른 법안도 헌법재판소에 우연 심판이 제기되거나 우연 결정이 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왜 이 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냐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요. 저희들이 법을 제정하고 나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헌 심판이 제기되거나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많은 의원들이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관계 부처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법을 해석하는 법제처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학계에서도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그런 의견에 눈 감고 일단 모든 법이라는 게 나중에 위헌 결정 날 수도 있는데 일단 위헌 결정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법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법이 위헌 결정 났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해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 통과시키고 보자라고 하는 그 의견에는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김학겸 의원님. 네, 자꾸 위헌 결정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법원 행정처에서 낸 이 자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네 가지 쟁점이죠.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 행정처가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이 명료하고 분명하게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입법부의 재량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그중에서도 법원 행정처가 이렇게 권위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무슨 유언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유언적인 요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법원 행정처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토를 다는 것 그것 자체는 법률적인 해석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시만요. 법원행정처 의원의 토를 단다고 하신 부분, 그러면 법제처,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기는 민주당에서 토를 달아도 됩니까? 그거는 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박주민 의원님 신청하셨죠? 네. 네. 지난번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하고 마무리할 무렵에 위원장님께서 그 당시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밝힌 사람이 3사람,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이 5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법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1차적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행정처의 의견만 봐도 쟁점사항 대부분이 이제 입법정책적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당 의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법 내용도 알고 또 법원행정처가 말한 것처럼 이건 입법정책적 사안이라고 판단도 되고 하니 시간을 더 끌어서 토론이나 논쟁을 하지 말고 표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한노위에서 의결돼서 우리 법사위로 넘어온 지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법에 따르면 60일이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직회부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판단이 선 의원들이 있고 그 판단이 선 의원들은 의결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 회의를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헌재결정, 제 기억에도 헌재결정이 그렇죠. 다수결도 토론이 제대로 된 토론이 전제가 된 다수결이야만 제대로 된 다수결이다. 이렇게 아마 결정에 표기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장동희 의원님. 저는 지금 법원 행정처 의견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없다라고 논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설명을 듣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 있는 자도 마치 이 사업주와 같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판결은 지금 이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입법 목적과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개입했다면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사용자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 하청업자와 모든 근로 조건이나 근로관계를 직접 협상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그 중간에 다른 직접적인 권리관계에 있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판결이 있다고 해서 사안을 달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취지의 판결이 있다고 해서 그걸 모든 사안에 다 적용해서 법에 일반적으로 마치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 판결하고 이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여러 지금 법원 행정처에서 문제없고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판결도 들고 있고 여러 사례들을 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행정처의 설명을 듣고 저는 그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조목조목 따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행정처가 가져온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행정처가 문제 없다고 하니까 논의도 하지 말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금 이 행정처의 법적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 문제가 있고 저는 행정처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님들 좀 협의를 해보시죠. 자, 위원장으로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기관,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겠죠. 그리고 대한민국 법령 유권 해석의 이 최의 보루인 법제처로부터 이 법이 과연 헌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 체계 정합성을 유지를 하고 구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도 듣고 이 기관들 상대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도 진행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회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칠성 민주당 간사님께 이러한 의사진행 절차를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권칠성 간사님께서는 바로 표결을 하자는 의견이시고 유상범 위원님께서는 간사 직대를 하시면서 저와 같은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잠시 우리 간사님들 간에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들 요구에 따라서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